예, 저는 지금 아직 EOC를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번에 국제대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젠 아르헨티나에 가서 현장 체험지로 그 쓰레기 매립장 마을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은퇴 후에 하고 있는 일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그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탄소 재생 에너지를 빨리빨리 더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그 수익이 나면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서 계속 그 발전소 면적을 늘려가고 있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볼카데로라는 그 쓰레기 매립장 마을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그 100여 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매립장은 매립되기 시작한 지. 그렇다 보니까 무슨 뭐 침출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뭐 메탄가스 추출해서 뭐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만 갖다 쌓고 있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그 주변에 그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 이런저런 이유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옆으로 모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젠 거기에서 박스나 플라스틱 이런 걸 주워서 이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젠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가자마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러 가지가 타는 그 매캐한 냄새가 그 굉장히 이분들 호흡기 건강이 참 어떨까 하는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지나니까 저도 그 냄새를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는 걸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을 돕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 이웃이 기업 한 군데가 디마코라는 그 건자재 유통업체인데 그 이분들은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죠. 화장실. 그것도 집에 없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마코라는 회사가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대개 보면 규격화된 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복지 사업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디마코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우선 그 벽돌 쌓는 기술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서 디마코에서는 자재만 대줬어요. 그래서 모양이든 규격이든 면적이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집 거는 그렇게 짓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마코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건 느리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처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요소, 그거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을 계속 성장시켜서 스스로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느리지만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조금 있으면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 파라나라는 시에 그 있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 시 당국과 환경단체가 그 이 쓰레기 매립장이 그 파라나 강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해야 맞다. 그리고 시 당국도 그 매립지를 무슨 뭐 택지나 이런 거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여론을 어떻게 뭐 조직화하고 무슨 뭐
뭐 진정서를 만들고 탄원서를 만들고 아니면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벙찐 거죠. 그러다가 이젠 요즘은 절대 우린 여기 못 나간다. 이거 내립장 폐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주민들이 이젠 자기들 의견을 정리를 했대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저는 느꼈어요. 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또 환경을 위해서 그 일하는 환경단체들이 사람에 대한 신경을 좀 소홀히 했구나. 당연히 매립장을 폐쇄하려면 그건 맞는 얘기죠. 폐쇄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기대서 그게 이제 문전옥답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길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것도 같이 나왔으면, 그러면 훨씬 사업 추진도 빨라질 테고, 지금 사업이 정지된 상황이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더 늦어지고 인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좀, 거기에 방점을 먼저 찍고서 일을 추진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 조합에서 또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 또 쓰레기 매립장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거기에 요즘은 몽골의 유목민들이 와서 주변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몽골은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고 또 겨울에는 추위가 엄청나게 추워져서 그 가축들이 얼어 죽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유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시에 오면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유목만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주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공부방을 이제 저희 천주교회가 이제 지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계층 사다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가 운영비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희 조합이 어차피 태양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주기로 하고 이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몽골 울란바타르가 거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다는데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이들은 또 천덕꾸러기가 될 테고 또 밀려나야 될 테고 근데 몽골이든 어디든 뭐 몽골 정부든 세계 어느 뭐 국제기구든 이 유목민들의 유목을 중단한 유목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들의 직업 전환에 대한 좀 그런 배려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분들이 뭐 요즘은 그걸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좀 더 영원히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직업 교육이나 주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같이 나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게 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충청남도 서해안에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전기를 위해서 충남 서해안에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이 화력발전소라는 것이 사실 탄소 배출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화력발전소를 점점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을 세우고 지금 한두 개씩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대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뭐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뭐 프로그램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정도지 이미 공동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3월에 이 화력발전소에는 사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김용균 씨 사태도 옛날에 떠들썩했었지만 김용균 씨도 비정규직이었죠. 이 비정규직 분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스스로 이젠 석탄 화력이 끄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자본이랄지 각종 행정 지원이랄지 이제 이런 게 따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충남 서해안에서도 이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충남은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 부품들이어서 그 전기차로 요즘 다 바뀌어가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또 전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종사자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뭘 도와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론이라도 가끔 이렇게 환기될 수 있게 또 이들이 그냥 외롭지 않게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볼카대로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몽골을 거쳐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었는데 이게 참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도움, 특히 이제 여론으로라도 이렇게 돕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 석탄 화력 폐쇄 얘기가 나온 뒤로 이 종사자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또 무슨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인상도 좀 있거든요. 근데 화력발전소를 세울 때는 국가가 필요해서 세웠고 또 이분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에너지를 써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기 연 때문에 카페 있으면 거기 갔다. 근데 이제 있지 그분들의 그 않을? 공도 왜? 생각을 해야 연 되겠죠. 그럼 카페가 이분들이 이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터가 문을 닫을 때 좀 직업 왜 전환이 안 제대로 불러요? 되고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근데 않겠나 집에 하는 그게 없다며. 만드는 그 기계가 그런 없다며. 생각들이 있어도 저는 했어? 이거 팬 들었습니다. 볼 때